음악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벨칸토 제품이 이제 이 E1 시리즈가 전체가 다 풀 체인지를 마쳤어요. 의식할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래서 파워 앰프 모노블록인 두 개 이제 600이 이제 601M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DAC가 DAC 2.7에서 2.8로 바뀌었고, 그리고 요 스트리머도 그러니까 E1이지, E가 이제 알파벳 E거든요. 알파벳 2.1 스트림이 이제 제품명이었는데 스트림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4바디 시스템, 요 시스템 이제 E1 시리즈라고 저희 보통 부르는데, 이외에 이제 인티앰프가 또 하나 있죠. 다 셰시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4바디로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이 나오는 앰플리파이어. 네트워킹부터 저 파워 앰프 증폭까지 하는 전체가 다 하나의 완성되는 시스템이 이게 E1 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다 불과 얼마 전에 다 마쳤습니다. 이게 동시에 쭉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국내 들어온 순서대로 보면 DAC가 먼저 2.8이 되고, 그 다음에 601이 이제 600M에서 601M이 되고, 그리고 E1 스트림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이 시리즈는 뭐 벨칸토 스토리까지 쭉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블랙 라인하고 실버 라인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시작은 실버였다는 거 종종 말씀드렸죠. 이 시리즈는 사실은 실버 시리즈의 후속입니다. 다 블랙인데 왜 실버냐? 블랙은 이름이 아예 블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MPS1, ASC2, 이 블랙 시리즈, 요 풀바디로 돼 있는, 그렇게 서로 아예 처음부터 트리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모듈도 다르고, 아시겠지만 벨칸토는 전원 스위칭 전원과 이제 증폭단을 이제 우리가 하는 DT 클래스 증폭을 하는 자사에 설계한 방식대로 그렇게 증폭을 하는 앰프인데, 풀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흔한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쪽 증폭 모듈을 처음에는 저 B&O의 ICE 모듈을 썼단 말이에요. IC 모듈. 이게 전부 실버 라인이 그대로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블랙은 처음부터 자사 개발한 모듈을 썼고, 이게 처음부터 계급을 나누는 그런 좀 표식이 됐었고, 그래서 블랙은 그냥 처음부터 쭉 블랙이었어요. 그리고 풀 사이즈였고, 근데 실버는 굉장히 좀 독특한 포맷부터 시작했죠. 2000년부터 시작한,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앞으로 살짝 이렇게 볼록 나온 이 시리즈도 시작해서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퍼블릭한 라인으로 만들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을 축소했고, 크지도 않고 약간을 축소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원래 시리즈는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꽤 높은 가격으로 이 블랙 라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처음부터 블랙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 시리즈가 왜 여기도 E1도 까만데, 그런데 실버 톤으로 된 두 톤이 있습니다. 이게 옵션이, 컬러 옵션이 바디가 실버하고 이 블랙 두 가지가 있어서 원래는 실버에 출발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E1 스트림, 처음부터 그 스트리머 자체는 글쎄, 이게 저 다른 모노블록 파워 앰프와 DAC에 비해서 사실은 그랬어요. 조금 그 파워 앰프나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건 파워 앰프, 그 다음에 DAC와 이제 프리단, 이게 사실은 벨칸토의 노하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타사와 차별화됐던 부분입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그 특유의 그 노이즈 레벨을 무지하게 낮추는 그런 필터도 있죠. HDR 필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버전 업이 돼가면서 상당히 고급화되고 성능이 막강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DAC와 그 다음에 파워 앰프의 전원과 증폭단, 이런 쪽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그게 벨칸토의 어떤 시그너처가 됐습니다. 근데 스트리머는 사실은 벨칸토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그 노이즈 플로어를 낮추는 그런 회로와 전원부, 요 정도죠. 근데 뭐 스트리머가 그러면 그걸 빼고는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스트리머는 좀 더 많은 부분 중에 이제 앱도 들어가고, 그런 인터페이스들, 그 다음에 네트워킹 환경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부분을 작용을 하는데, 벨칸토의 스트리머는 어떤 부분들이냐 그럼 이 제품에서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초기에 E1 스트림 1이죠. 오리지널 제품에서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초기라는 건 꽤 오래전 한 3, 4년 전, 4, 5년 전을 얘기하는데 처음 이 제품이 이제 출시됐을 때 세트로 나왔을 때 그래서 오해를 좀 줬던 게 스트리밍에서 약간 버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초기에. 이제 근데 그 참고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리머에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를 일단 자사에서 개발한 그런 소위 그 안에 그 회로가 돌아가면 연산 회로가 돌아가야만 그게 그 이후에 연결이 될 DAC 그다음에 앰프까지 가는 그런 신호의 초기 단계 그다음에 네트워킹에 들어온 신호들을 초기 프로세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전 업이 돼서 다른 기기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총체적으로 해서 계속 버전업을 시켜줘야만 그래야 스트리머의 의미 그 안정적으로 또 파일을 재생하는 네트워킹을 재생하는 그런 스트리머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그런 펌웨어를 직접 개발하지 않으면 외주를 주면 생기는 문제들을 저희는 참 많이 겪었어요. 하이엔드 앰프에다가 스트리머 하나를 붙인 그런 인티 앰프, 올인원을 만들어 보면 스트리머 하나가 전체 앰프의 성능을 흐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스트리머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벨칸토 초기에 그런 게 좀 약간 아쉬워서 제가 이걸 빼고서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나머지 부분들 성능으로는 부족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리머를 빨리 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펌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자사에 쓰는 시익이라는 그 앱 있죠. 정확히 말하면 벨칸토 시익인데 이런 것들도 버그들이 많이 수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면서 이 버전 2가 된 사실은 빨리 2가 나오길 바랬는데 하여튼 다행히 그게 업버전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풀세트 의미가 되는 DAC와 파워앰프 성능에 맞먹는 스트리밍 성능을 갖는 벨칸토의 E1 시리즈가 완성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왜 이 제품을 다른 제품하고 다른 그 200만 원대의 제품인데 다른 스트리머들하고 다른 이렇게 딱 세트로 만들어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왜 벨칸토의 스트리머는 그럼 뭐냐 버전 2가 된 이후에 일단은 이 회사는 벨칸토가 부르는 스트리밍은 네트워크 브릿지라는 표현을 써요. 정확히 말하면 네트워킹, 그러니까 랜선을 타고 온 신호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걸 컨버팅을 해서 아날로그 컨버팅해서 재생까지 해서 스피커로 넘겨주는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시스템 사이에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죠. 뭐 다른 말로는 이제 UPnP DLNA 컨트롤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 제품은 초기부터 독특했던 게 아예 DAC를 탑재를 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얘가 없어도 돼요. 이게 DAC 2.8인데 그래서 얘 하나로도 아날로그 출력을 합니다. 그게 좀 기특하죠.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는 누가 봐도 알죠. 이거에 그냥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제작을 하기도 했지만 단독으로도 쓸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DAC 2.8을 쓰면 얘보단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뭐 볼륨 컨트롤러가 있기도 하고 여하튼 DAC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게 오리지널 버전은 24비트에 192kHz PCM으로 그래서 PCM이 정확히 2배가 됐어요. 24비트에 이제 384kHz까지 사용합니다. 막강한 DAC가 사실 들어있어요. 근데 DAC 프로세서가 수치가 그 정도 파일까지 재생을 한다는 의미와 전원과 OPMP까지 동작을 하는 그런 DAC하고는 좀 성능에 좀 이런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세서의 성능이 거기까지 업버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얘 자체를 DAC 프로세서의 숫자가 늘어난 거를 거기에 의미를 두면 좀 더 큰데 사실은 전용 DAC의 성능은 전원부와 기타 프로세서들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출력단에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그게 DAC 성능이 그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원래 이 제품의 어떤 성능의 가장 큰 결정적인 그리고 그 벨칸토의 어떤 핵심 가드 같은 다른 회사에 없는 우리는 이런 기술 때문에 스트리머도 다르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클락이에요. 마스터 클락. 그 femto 클럭까지 재생을 하는 이게 DAC나 일단 스트리머 하여튼 프로세서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E1 스트림 2에도 femto 클럭, 마스터 클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프로세싱 할 때
그 신호를 얼마나 그 8비트 단위의 신호를 프로세싱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클럭의 중요성은 아마 전용 클럭을 붙여 보신 분들, 이보다 상위 제품들에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해 보신 분들은 클럭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클럭의 성능에 대한 좀 이런 체험을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그런 펜토 클럭 단위의 클럭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일단 인터페이스 쪽에서 보면 인터페이스가 두 가지예요. 일단 그 랜선이 들어오는 네트워크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특하게도 USB-A 입력, 그러니까 일반 그 메모리 스틱을 꽂아서 파일 재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출력을 하는 스트리머, 그러니까 스트리밍 네트워크라고 요새는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리밍 트랜스포트죠. 스트리밍 트랜스포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디지털 출력을 하는 모든 단자, AS EBU, 그 다음에 동축 코엑셜, 그 다음에 그 토스링크 3개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좀 아까 말씀드린 DA 컨버터를 거친 아날로그 출력도 같이 탑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에 설정한 그 벨칸토 전원부,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사실 결정적이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탑재한 그 원래 오리지널 스트리머의 업 버전입니다. 그래서 전원부나 기타 버그들 또 그런 것들을 재생하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칸토의 시크라는, 사실 저는 전용 앱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초기에 저기처럼 이제 그게 사실은 버그의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 기본적으로 초기에 그런 게 좀 끊어지거나 바로바로 안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MQA, 지금 재생하는 모든 파일들을 재생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풀 MQA 디코딩이 된다는 거. MQA 풀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 다음에 룬 레디 인증을 받았어요. 룬 뜨죠. 그래서 룬으로 연결하든, 그 다음에 MQA 파일이 재생이 되는 이런 것들을 재생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뱀리스 파일, 뱀리스 플레이백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대한, 파일의 빈 공간에 대한 그 재생하는 품질, 그 다음에 비트 퍼펙트,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원본 파일 뭐 이렇게 중간에 뭐 프로세스 하지 않고 16비트의 441이면은 그대로, 그 다음에 24비트에 96kHz면 그대로 재생되는 이제 이런 비트 퍼펙트 파일 재생도 그대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음악 들어보시고 대충 이제 대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스트리밍의 품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려면 오리지널 1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그게 사실은 이 부분이 달라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요 세트 내에서의 저 스트리머에 대한 성능을 제가 말로 설명하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A/B 테스트를 해봐야지 분명히 알거나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봐야 이제 좀 그게 좀 분명해지는 건데 일단 제가 음악을 들어본 입장에서 그리고 원을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그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써봤거든요. 원을 오랫동안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달라진 스트리머의 변화가 이런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표정이 굉장히 표정을 표현하는 게 다양해졌어요. 전에 원에 제가 좀 불만은 뭐였냐면 이런 좀 버그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는 많이 개선이 됐었지만 사운드적인 어떤 불만은 뭐였냐면 조금 심심했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4,500만 원대 스트리머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 입자감이랄까 그 다음에 이런 표정이 이게 표정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약간 모호한 표현인데 표정이라는 건 뭐냐면 연주의 내용 그 음원에 있는 내용이 다이나믹의 넓이 다이나믹스의 그 크기 차이 그 다음에 그런 콘트라스트 아주 밝고 어둡고 하는 부분의 이 변화의 그런 구간이 크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살살 얘기할 때와 크고 힘차게 그 다음에 큰 동작으로 얘기할 때가 차이가 나는 저는 얘기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연주의 그런 어떤 디테일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좀 풍부한 어떤 제품을 예를 들자면 그게 음원에 있는 그대로가 다 들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들을 때도 크게 불만이 없었는데 다른 제품이 표정이 풍부한 이런 제품으로 바꿔서 들어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들렸어야 되는구나라는 거. 근데 표정이 풍부한 그런 재생을 할 때 어떤 놓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뭐냐면 이 음원에서 원래 없었던 부분이 막 거친 음이나 노이즈나 어떤 왜곡들이 생기는 부분이 그게 문제예요. 물론 이렇게 뭐 동작도 커지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소리가 들리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 풍부한 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데 1에서 2로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들었던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지옥의 춤을 들어보면 그 다이나믹스가 쾅 칠 때 그게 어떤 재생 시스템이나 스트리머에서는 아주 섬세하게 보이면서도 쾅 치고 사라지는 부분의 구간이 1하고 0 사이 그러니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두 개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음원의 변화들이 쫙 한 10개 단계를 거치되
그게 너무 빠르게 사라지면 듣는 사람을 의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E1 스트리머 2에서 스트림 2에서 들어보면 불스에서 그 처음에 슬램을 쾅 치고 사라지는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이게 마치 화염이 살짝 불이 불탔다가 이렇게 회색빛이 됐다가 조금씩 옅어지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리머에서 다이나믹스 표현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감동이 좀 더 크죠. 아주 큰 소리를 쿵 내고 사라지는 이때도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라지는 그 똑같은 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 내에서 그 구간이 좀 느껴질 때 그게 사실은 좀 더 좋은 스트리머이겠죠. 그 다음에 이 연속음, 음이 끊기는 예를 들면은 댄스 음악, 쿵쾅 쿵쾅 쿵짝 쿵짝 댄스 음악은 미안하게도 녹음을 아무리 잘해도 그 음질 차이가 저가 시스템, 고가 시스템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스 크기 이런 좀 박진감은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음이 마치 비트처럼 두 개 신호로만 쿵짝 쿵짝 이것만 만약에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반복이 돼서 끝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의 음악의 재생 품질의 차이는 몇 가지 지표가 없어요. 진짜 쿵쾅 쿵쾅의 이 박진감의 차이 정도, 다이나믹스의 차이 정도 외에는 없는데 연속음이 들어가면 거기서 음악에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굴곡이 얼마나 매끄럽냐, 그 다음에 진해졌다 옅어졌느냐, 아까 말한 다이나믹스, 힘이 약했다가 강해지는 차이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지표로 나타나는데 파가니 처음에 들었던 파가니의 퍼페추엘라인데 이게 사실은 독주곡이 아니라 뒤에 보면 아주 작은 오케스트라 반주가 들어갑니다. 소편성 오케스트라 반주가 들어가는데 이 연주가 그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연주합니다. 아카르도가 이 파가니 연주에서는 본고장 연주자기도 하고 이런 연주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그 지금 지휘진 샤르로 디투아가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버전인데 이 앞에 차차차차 움직이는 이 연속음 거의 음이 빈 공간이 없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멈추는 부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곡을 들어보면 스트리머의 차이, 그다음에 DAC까지의 차이가 여기서 좀 품질의 차이가 납니다. 이 곡을 재생을 조금 이보다 좀 약간 품질이 낮은 스트리밍 품질이 낮고 DAC 컨버팅 프로세싱의 품질이 좀 낮은 샘플링 레이트가 낮은 기기로 들어보면 거칠어요. 거칠고 음이 연속으로 이어졌다기보다 그냥 삐비비비비비 하는 음들의 연속음으로 들리는데 뭐 그때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으로 들어보면 혹은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들어보면 이 연주의 완벽한 어떤 상황은 뭐냐면 비비비비 이렇게 하면서도 대단히 매끄러워요. 바이올린 활이라는 게 아무리 사람이 강하게 연주해도 연주자의 어떤 의도대로 이 매끄럽고 강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부분에서 빠져 계속 그 피치카토가 아니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짧은 순간 계속 이렇게 활을 비벼야 되는 그런 연주에서 그런 부분들이 매끄러운 부분과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다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옅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 오케스트라 반주가 이렇게 살살 들려요. 그거랑 얼마나 배합이 잘 돼서 그 작은 입자 있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들. 그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게 역시 스트리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그 스트리머의 품질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좀 두텁고 이렇게 포근한 음은 또 어떻게 들리는지 저희 항상 이런 걸 거의 마지막 곡에 한 번씩 꼭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어디서나 쉽게 들리는 곡은 아니고 그 펠메스니하고 찰리 에이든이 연주하는 왈츠 포 루스를 들어보면 이게 베이스가 재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곡인데 아주 베이스 해상도 제가 불스에서 얘기했던 그런 우르릉 그러면서 사실 왼쪽에서 뭔가 좀 끓는 소리가 사실은 들리는 그런 연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딱 단정하게 딱 끊지도 않고 그건 601M의 영향도 좀 있는데 너무 또 풍성하게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양감이 한없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고 아주 딱 그 탄력이 있는 만큼을 들려주는 제가 하는 이 곡의 그 베이스는 살짝은 이렇게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찰리 든이 그렇게 연주했거든요. 그런 소리까지 들려줘야 되는데 아주 딱 그 넘칠 만큼을 그 실제 음에 있는 그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비트 퍼펙트나 그래서 이
재생 해상도 이런 것들을 잠깐씩 연상을 머릿속에 약간 떠올랐는데 그런 것도 원곡의 음원에는 거를 그대로 거의 끄집어내서 있는 대로 들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탄력 있고 그다음에 팬 메시니 기타는 아주 선명하게 빛나는 사실 이 곡이 들은 세 곡 퍼페추엘라 파가니니 그다음에 불세 이런 곡들 모든 곡들에서 공통적으로 빛날 때 어두울 때 이런 명암 대비가 대단히 뛰어난 그런 시스템 전체로 보면 그런 4핏 시스템의 소리를 들려줬고 그 음원의 시작은 역시 스트리밍 이 플레이어인 이 새로 나온 업버전인 E1 스트림 2 이 제품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재생은 이렇게 같이 알려드려야죠. 이 601M 파워앰프 모노블록 그 다음에 DAC 2.8 다 업그레이드 불과 한 1년 사이에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거친 제품들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E1 이 제품들의 2세대 제품들인 거죠. 2세대 세트인 거고 그리고 스피커는 여기에 오디오 벡터의 R3 아르대로 시청을 했습니다. 자, 스트리머 E1 스트림을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크기도 컴팩트하고 이래서 요것만 따로 쓰시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찬성입니다. 심지어 DAC 없는 분들은 DAC까지 그냥 해서 그냥 이거 하나에 그냥 바로 앰프 붙여 사용도 한번 해보시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용하는 방법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E1 2.8을 옆에다가 DAC 2.8이죠. DAC 2.8을 하나 붙여 보시면서 하나를 또 DAC가 이렇게 외부 DAC 쓰면 또 업버전의 DAC 쓰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제작 파워 앰프인 601M도 이렇게 늘려가는 재미도 꽤 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601M도 주변에 추천을 해서 벨칸토가 뭐야? 라는 그런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E1 스트림의 업버전, E1 스트림 2를 살펴보면서 벨칸토 E1 시스템을 같이 좀 이런저런 모습들, 그 다음에 사운드의 전체 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